네, 김주성입니다. 한동안 한 열흘쯤 됐나요? 영상을 못 올리고 있었네요. 일단 뭐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또 이게, 요즘 모르겠습니다. 또 이게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다시 좀 빈혈 들기 시작하고 해서 일단 14일 날에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기로 했는데, 다시 혈액 검사를 해보고 뭐 해야 되는데, 일단 다리 부분에 좀 뭔가 좀 이상이 생겨서, 혹시 뭐 저 혼자 생각인데요. 이게 또 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혈액암이라고 해도 뭐 어디로도 번질지 모르는 형편이라서, 일단 여전히 그 미각이 없어서 뭘 먹지 못하는 형편, 그리고 또 잠을 못 자는. 자꾸 좀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좀 열심히 좀 영상을 좀 업로드 해보자고 하는데, 음, 이런 문제 때문에, 예, 좀 이게 자꾸 몸이 좀 녹아든다고 해야 되나요? 예, 좀 피곤하다기보다는 이렇게 일어나지 못하는 무기력하고, 그냥 먹지 못하니까 그렇겠죠. 오늘은 좀 용기를 내보고 영상을 올려보는데, 그 사이도 역시 뭐 정말 좋지 않는 분들이 응원을 해주셔서, 정말 그 후원을 해주셔갖고, 네, 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 큰 도움이 되기도 하고, 마음의 위로도 되기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게 경제적인 난국은 좀 어떻게 저 병만큼 좀 힘드네요. 네, 지금 카드 값도 좀 미납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임대 아파트도 신청을 했었는데, 또 무슨 원인인지 또 거기 또 탈락이 돼서 지금 이 월세를 또 계속 유지하기도 좀 힘든 형편이고요, 지금. 이게 뭔가 좀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는데, 워낙에 무기력하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그래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긴 합니다만은, 네, 일단 제일 걱정되는 것이 이게 건강을 다시 잃을까봐 좀 우려되는 것도 있고요. 음, 뭐좀 일하고 싶어요, 진짜. 열심히 일해서 뭐 몸이 어떻게 됐든 일단 뭐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뭐 유튜브 영상 자체도 일단 많은 분들이 좀 북한에 대해서는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근데 저의 그것도 좁은 소견을 가지고 또 어떤 영상을 올렸으면 좋을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다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전히 악플이 끊이지 않습니다. 네, 뭐, 일단 저는 그 댓글이 먼저 들어오게 되면 제가 먼저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삭제를 하고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좀 웬만한 거는 다 그냥 올릴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뭐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제발 좀 사정을 하고 싶은데, 뭐 그냥 죽어라라는 등, 네, 뭐 이제 와서 감성 팔아서 뭐하냐, 이 거지 새끼야,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러지 말고 그냥 북한에 가라는 등, 일본의 니에미한테 가라는 등, 야, 정말 너무할 정도로 막 이게 무시하자고 해도 역시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삭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눈에 안 겨오고 뭐 그렇지 않아서 그렇지 좀 다른 그 식으로 또 악플이 들어오는 것도 있긴 한데, 웬만한 건 저도 그냥 넘어가고 할까 했는데, 야, 이렇게까지 악의적으로 나오시니까 뭐 이제 한둘이겠죠. 응원해 주시는 분이 많은 격려도 해주고 고무도 해주시니까 거기에 힘을 입고 하는데, 역시 그좀 이 암이 걸리다 보면 되게 예민하더라고요. 뭐 그런 거 한마디 들으면 그 다음에 뭔가 이게 컴퓨터 앞에 앉았다가도 또 이렇게 주저앉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뭐 이런 형편이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뭐 요즘 들어 많은 생각을 합니다. 또 돌이켜 보니 사람이고 또 지나간 걸 또 돌이켜 보니 뭐 하나원 생활 때로 다시 돌아갔으면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예, 뭐 대한민국 이 좋은 세상에 북한에서 벗어나서 이 좋은 곳에 왔는데
나이 60이 지나가지고 결국은 이런 결말에 이르니까 이거 과연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왔냐. 예, 뭐 다시 그 제3또 말씀이 돌아가지만 네, 이 베나TV 사건이죠. 예, 물론 그 여독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네, 결국은 자기 잘못이 뭐냐. 또다시 또 한 번 더 뉘우치게 되고, 네, 뭐 본이든 본이 아니든 어쨌든 본인이 알아서 처신을 해야 될 거는 해야 될 거를 망각을 하고, 예,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뭐 했던 점에 대해서는 뭐 아무리 후회한들 뭐 지금 현재의 평가 자체가 그러니까 뭐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좀 많이 섭섭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또 뭐라고 할까 야 네가 과연 바보다라는 생각도 들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영상을 올리기 주저하게 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이대로 그냥 끝나기보다는 그래도 뭐 숨이 붙어 있는 한 예, 좀 열심히 해보자라는 그런 생각도 아직 있고요. 뭐 뭐라고 말씀하기가 힘들고 솔직히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뭐 지금에 와서 보니까 북에 두고 온 자식들도 보고 싶고 뭐 좀 곁에 있는 딸내미도 지금 본 지가 오래됐고요. 자식들 앞에 많은 죄를 졌죠. 네. 음, 하여튼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예, 무슨 말을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야 될지 정말 갈팡질팡하고 얼마 전에 그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뭐 바퀴가 빠진 데다가 그게 또 뭐 바람까지 나간 격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응원해 주신 분들 정말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그 응원해 주시는 만큼 저도 열심히 해야 되리라 하고 생각을 하면서도 현실은 너무나도 엄혹하고 지금 제가 빠진 처지에서 어떤 식으로 구원을 받고 어떤 식으로 또 헤어나야 될지 지금 방법도 막막하네요. 지금 상태에서는. 네. 뭐 건강도 어떻게 유지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또 가장 겁이 나는 것이 또 어디 다른 곳에 전이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뭐 다리에 뭔가 좀 울퉁불퉁한 게 생겨서 좀 겁이 나거든요, 사실. 예. 아무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마귀적으로 뭐 돈이 그렇게 필요하면 무슨 노가다라도 해라는 야 정말 네. 이렇게까지도 이런 공격을 받아야 되냐라는 생각도 했다가도 뭐 응당하다고 본인이 또 납득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면서도 하여튼 답답하네요. 네. 음, 지난 시기에 좀 잘 나간다고 하나요? 예. 잘 됐을 때 좀 보다 또 본인이 또 이미 전에 제가 처음에 대한민국에 왔을 때 한참 연사 활동을 하면서 그 여기저기 강의를 하러 다닐 때 어떤 그 이미 전에 오신 탈북자 선배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네 본업이 아니다. 네. 뭔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예, 다른 자기만의 직업을 좀 가져야 된다. 이 사회는. 네. 그래야 오래 유지되고 네. 앞으로 그때 결실을 보게 된다. 그때는 그 말이 기뚱에도 안 들렸던 것 같아요. 예, 그냥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뭐 어찌 보면은 이 불로소득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일단 불로소득은 아닌데 좀 쉽게 떠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와서 후회할 필요가 없지만 그때 저도 사실은 그 좀 되는 것이 일본어다 보니까 네, 글 쓰는 거는 뭐 일단 취미로 써도 되지만 일본어다 보니까 좀 여행사도 좀 가서 좀 예, 통역이나 뭐 그런 안내 가이드 쪽으로 좀 해볼까라고 해서 명동에 있는 여행사에서 면접을 봤었어요. 한 두 군데 정도 보고 한테 그래서 뭐 좀 거기서 일을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면접 보고 일차 합격이 되고 좀 기다렸던 시기였는데 갑자기 어느 날 예, 죄송하지만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원인이 뭐냐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때 당시 예, 그 탈북민인데 그 원정화 씨라고 뭐 거기 또 뭐 간첩 사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그런 게 터져가지고 또 예, 북에서 오신 분들 탈북민은 더 안 받는다 또 이런 사건이 좀 한번 터진 적도 있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결국은 자기 직업을 못 잡고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뭐 한국 외대를 다닐 때도 사이버로 다닐 때도 그때는 아직 뭐 초기라서 한국 분들하고 접촉하는 것 자체가 뭔가 어색하고 그게 좀 뭔가 본인한테는 이게 음, 좀 어려운 과제처럼 생각이 돼가지고 그때 그 중장년층 모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제가 북에서 온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께서 빨리 나오라고 나와서 등산도 같이 하고 하자 할 때도 제가 뭔가 거기 끼기가 좀 어색해가지고 못 끼고 있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런 네트워크들 좀 중시했더라도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드바이스도 많이 받고 한국 정착을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지금 와보니까 좀 헛살았죠. 한마디로. 네, 후에 뭐 방송을 해서 뭐 여러 가지 탈북민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뭐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그것도 역시 결과가 안 좋게 흘러갔고, 네, 뭐 장원재 박사님 건강하신지, 네, 아무튼 뭐 지금은 좀 살짝 저도 불안하거든요. 예, 이러다가 그냥 뭐 절제 끝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좀 의기소침한 면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 이겨내서 네, 어, 앞을 향해서 좀 걸어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좀 원래 저는 좀 외롭게 자랐어요. 어려서부터 뭐 아시다시피 부모님들이 일찍 이혼을 하셔가지고 늘 혼자였거든요. 예, 북에 가서도 예,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또 절제에 또 혼자가 되고 네, 여기 와서도 좀 가정을 이뤘다가 지금 결국은 또 혼자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님도 96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당시 마지막에 홀로 예, 독거 생활을 하다가 임대 아파트에서 또 간견변으로 돌아가시고 해서 사실 저도 좀 뭔가 좀 불안합니다. 저는 지금에서 뭐 지자체 쪽에서도 뭐 주택이나 뭐 이런 걸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건 또 따로 별개의 문제라서 예, 뭐 임대 아파트도 뭐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형편이니까 지금 어찌 해야 될지 지금 방법을 좀 혼자서도 고민 고민하고 있고 일단 뭐 순수 없이 이런 말 저런 말 했는데 재산 부탁드립니다. 예, 좀 이쁜 마음으로 좀 저를 봐주시고 뭐 물론 앞으로는 앞으로 좀 예, 상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도 그걸 신경을 쓰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뭐 역시 그 삭제를 하다 보니까 자꾸 보게 돼서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남자답지 않죠.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고 하여튼 뭐 이 영상을 이어서 계속 그 영상을 좀 올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최근 북한 소식이라는 것도 그렇죠. 요즘 뭐 파병 문제가 계속 예, 화제거리로 올라 있고 벌써 이게 많은 북한 병사들, 예, 군인들이 거기서 희생됐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가슴 아프고요. 네, 음, 도대체 저놈의 북한은 어떻게 된 판인지 예, 의문스럽고 언제면 끝이 날까 과연 네, 이놈의 역사가 네,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어, 뭐 이렇게 탈북민들이 이제는 점차 우리 이산가족처럼 돼가지 않습니까? 예, 벌써 뭐 길게는 뭐 부모 형제님들하고 헤어진 지 그저 10년, 20년씩 되신 분들이 많고 혹한구사에 뭐 운이 좋아가지고 여기 데려오신 분들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예, 얼마 전에도 그 근처에 사는 탈북민 분들을 만났는데 그 50대 아줌마인데 그 아들을 데리고 오고 싶은 데는 뭐 전화 연결을 하지만 요즘에는 뭐 정말 송금하는 것도 뭐 50% 이상으로 또 다 뗀다고 하더라고요. 예.
100만 원 보내도 50만 원도 안 간대요, 지금. 네. 그런 형편인데, 그렇게 보내는 것도 이게 본인도 힘든데, 여기서 되게 벌기도 힘든데, 그걸 또 보내도 또 그 절반을 또 뜯기니까, 예. 뭐, 절반 이상이나 이렇게 없어지고 본인 손에 가야, 뭐, 북한도 이게 물가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네요, 지금. 네. 정말 속상해서 아들 못 본 지 얼마나 됐냐 하니까 뭐 벌써 뭐 20년 가까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그 아들이 뭐 이제 뭐 한, 예, 뭐 30살 넘어서 지금 40에 가까운 정도인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하니까. 어떻게 이번에 또 뭐 미국 대통령 선거도 있었지, 뭐 이제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어느 쪽이 되든 간에 좀 제발 좀 국제적인 판도에서 좀 분위기가 좀 바뀌었으면 좋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아이고, 참, 뭐, 제가 북한에서 한 33년을 살아봤는데, 어, 뭐, 그 제도가 바뀐다는 것이 정말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여전히 아무리 뭐 3대 세습을 했지만, 세습을 할수록 점점 또 이게 주민들에 대한 통제나 뭐 이런 규제 같은 거는 점점 강화돼 가고, 예. 뭐 일종의 변화라고 할까요? 뭐 핸드폰을 이렇게 뭐 허용을 하거나, 네. 뭐 일종의 변화들은 주고 있죠. 근데 국산품, 예, 뭐 국산품의 좀 질 제고라고 해서 질이 좀 높아지거나 여러 가지 변화는 살짝 있는데 총체적으로 제도 자체를 뭐 이렇게 지키고 그게 허물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 시스템, 뭐 북한식으로 말하면 프롤레타리아 독재 기구라고 하죠. 네, 그거는 그냥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기 전에는 안 되는데, 예. 일단은 김씨 정권이 그냥 계속 정제해 있는 이상은 힘들 것 같고, 저는 개별적으로 그 더 이상의 세습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절대 여자로 넘어가지 않고, 예, 혹시 뭐 지금 가능성으로 보면은 뭐 김평일이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김평일이, 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것도 뭐 김정일의 아들이니까, 또 형제잖아요. 근데 그것도 연령적으로 보면 또 그것도 뭐 이제 뭐 김평일이 나이가 들었으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나이가 젊은 조건에서 뭐 과연 뭐 그 어떤 이변이 일어나서 김정은이가 없어졌다고 해도 김평일이가 과연 그걸 이어서 갈 수 있겠는지, 뭐 자간 뭐 그게 미지수죠. 일단 북한 문제는 미지수라고 봅니다. 저는 어느 어떤 결론이 나온다라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파병은 좀 걷어치웠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네. 무모한 희생을 통해서라도 뭔가 대가를 얻어보자는 거.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현 시점을 이제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뭐 시청자 여러분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라는 것도 좀 일단 어떤 오도바이스도 좀 주셨으면, 뭐 일본 언론에서 나오는 북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줬으면 하는데, 뭐 일본 언론에 나오는 것도 역시 보면 어찌 보면 한국에서 인용을 한 언론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도 있고, 뭐 얼마 전에 있던 어떤 분이 쓴 거 보니까 또 그건 또 뭐지? 그것도 북한 전문가라고 하는데, 뭐 북한 작가동맹에서 작가들을 갖다 감금을 해놓고 김정은에 대한 소설을 써라고 이렇게 강결했다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제가 작가동맹에 있어봤습니까 하는데, 뭐 감금까지 하고 그렇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글을 씌우는 일은 없거든요. 예, 이미 전에도 있었지만은 여러 가지 그 캠페인적으로, 네, 뭐 북한은 깜파니아적이라고 하는데 이게 캠페인적으로 식으로 그 어떤 그 계기점에 이르게 되면은 그걸 위해서 전투를 벌여라, 창작 전투를 벌여라, 뭐 이래가지고 뭐 20일 전투, 30일 전투 해가지고 그 기간에 이번 그 기념일, 예를 들면 이번에 뭐 10월 10일 때문에 했다고 해요. 예, 10월 10일이고 노동당 창건일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전달에 10월 5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런 언론에, 일본 언론의 기사에 그렇게 떴다고 해요. 예, 근데 보니까 10월 10일을 맞으면서 창작 전투를 벌여라. 그리고 김정은을 현상으로 하는 소설을 쓰기로 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그런 전투나 투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창작 전투, 창작 투쟁 뭐 이렇게 가지고 단기간 내에 그 창작물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예, 소설이나 뭐 이런 작품들을 써내는 거는 이미 전부터 해왔던 건데, 예, 절대로 그걸 강제적으로 집에 가지 마 이런 건 없었어요. 예, 일단 그런 계기점이 마련되면 작가들 자체가 벌기 모임이라고 해서
사전에 자기네들이 자 이번에 이런 창작 좀더 벌립시다 해가지고 당 간부가 이런 제안을 하면 야 좋다 그러면 우리 이번에 그 전투를 벌리자 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은 집에 안 가고 숙식을 직장에다 창작실에 숙식을 정해놓고 GR을 가리지 않고 글을 쓰는 거죠. 그걸 집에 못 가 뭐 이런 건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그 일본 언론에서 소개되는 것들이 좀 이렇게 과장된 것들이 살짝 많기도 해요. 네. 이거 뭐 예전에 생각납니까? 뭐 김정일이가 시시폰폰이 살아있는데 뭐 죽었다라는 등, 김정은이가 죽었다라는 등, 뭐 이런 근거 없는 소리가 나올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던데, 음. 하여튼 뭐 지금 저도 이게 피뜩 생각을 해보니까 작가동맹 시절에 이게 일단 단편을 여러 번 써서 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가장 기억나는 것이 이게 범민족 대회가 열렸던 시기죠. 남북 관계가 그나마 그래도 남한 대표가 북에 오고 가고 할 때 그 창작 전투를 벌린 적이 있어요. 8월 15일을 계기로 해서 예전에 그 남한에서 종교단체들 많은 분들이 왕래가 있었잖아요. 음. 그때 창작 전투를 벌려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 그 푸른 하늘이라는 제목으로 단편 소설을 썼었는데 일단 거기 그 현상음모라고 해서 막 공모전 같은 데서 뭐 일단 3등인가 뭐 이렇게 그 당첨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양복지라고 해서 그 북한은 그때 양복을 1000을 가지고 이렇게 가서 그 만들어서 입고 막 이랬었거든요. 처음에 딴 적이 있었는데 그 푸른 하늘이라는 소설 자체가 저는 뭘 그 주제로 했냐면 그 남북 간에 마음의 장벽이 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장벽이 있다고 북한이 한지 주장을 했잖아요. 우리 남한이 대한민국이 분단을 추구하면서 38도선에다 콘크리트 장벽을 세웠다. 실제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그 콘크리트 장벽이 진짜 있냐 없냐 물어봤더니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네. 그 콘크리트 장벽이 도대체 뭐야? 이제 북한에서 뭐 사진도 있고 뭐 하고 있는데. 네. 그다음 뭐 국외에서 말하니까 일부 지역에 뭐 이제 그런 콘크리트 구조물을 이렇게 해서 뭐 뭔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지 뭔지 뭐 한국 분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 뭐 혹시 시청자분들이 아시는 게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저 아직도 거기서 더 이상 신경을 안 썼거든요. 워낙에 거짓말을 잘하니까 북한이. 예. 그래도 콘크리트 장벽이 그냥 장장 몽땅 다 이렇게 해서 막아놨다고. 영구 분열, 분단을 위해서 한국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런 거짓말 했는데, 그때 당시 그 콘크리트 장벽이라는 게 있다는 가정하에, 북한에 있을 때니까. 그래서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제일교포들이 저청년 민단에서 양극화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통일을 가령 원한다면, 서로 간에 같은 제일교포들끼리 마음의 장벽을 허물어라. 라는 취지에서 일단 그 작중 인물들이 서로 이게 민단 예를 들면 청년의 주인공이 청년 간부의 딸이고 그다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민단 간부의 아들이다 뭐 이런 설정을 해놓고 서로가 서로 연애를 하는데 부모님들이 그걸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반대하고 조청년 간부인 아버지가 사익감이 될 민단 간부의 아들을 미워하고 천대하고 구박하고 뭐 이런 과정에 대한 걸 단편으로 썼는데 그게 당첨이 돼서 줬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장벽을 허물자. 뭐 이래가지고 자식들은 서로 하나가 되려고 하는데 왜 그걸 갈라놓냐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이게 세대 간의 갈등 뭐 이런 것도 문제점을 삼아서 썼던 소설인데, 하여튼 그 창작 활동이라고 해요. 북한에서 이게 글을 쓰면서도 작가들이 늘 그 생각을 했습니다. 뭐 오늘 주제가 그렇게 토론하네요. 어찌 보면. 북한의 작가들이 참 불쌍하죠. 뭐 일단은 그 프로파간다라고 해서 일단 북한은 작품을 통해서 사람들의 의식을 개조시키고 정신적인 교양을 주고 이 제도를 따르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이 제도의 우월성을 자꾸 각출을 시키는 거죠. 작품을 통해서 각출을 시켜서 그걸 읽고 나서 주민들이 다 공감을 가도록 하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순수한 문학성이 없이 몽땅 다 이런 거로 사상 선전 사상 교육, 사상 교육이 격언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북한 문학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자기 작품을 써요. 써가지고 작가님들이 저보다 연배가 많은 작가님들이 자주 모여서 워낙에 이걸 좋아하시니까, 그러면 한 잔 들어가시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북한 문단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그 제가 뭐 일본에서 냈던 출판한 건데 뭐 그때 다시 그걸 한국에서 안 내고 일본에서 냈었어요. 뭐 일단 그런 러브콜이 왔으니까 그냥 거기서 뭐 프로파간다에 대한 세뇌 교육의 실체라는 책을 써가지고 거기다 내서 거기다 구체적으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술자석에서 작가들이 북한 문단을 평가를 했었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해서 아첨문. 네. 그러니까 당국에 아첨을 해야 되는 아첨문학이다. 아주 북한에서는 그 아슬아슬한 발언이죠. 네. 어찌 들으면 그게 비꼬는 게 아니라 아주 비난하는 거, 제도를 비난하는 것이 되잖아요. 근데 그 작가들끼리는 나름대로 그런 뭐 룰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만 인연이 끈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술 먹다가 한마디 툭 하면 옆에서 한마디가 듣고도 쏴요. 야, 너 굳이 그런 말 해야 되냐? 뭐 이러면서 공감을 하면서도 앞에서 부정을 하는 척하는 예,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그 작가님들이 늘 그랬어요. 그래도 좋아하는데도 뭐 이렇게 문학을 가르쳐주고 하면서도 야, 그래도 이거 우리 작중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막 자유로울 수 있지 않니? 그러니까 너 같은 것도 잘 생각을 해봐. 무대가 해외다 보면, 일본이다 보면은, 그나마 그래도 당 정책상, 북한에서 요구하는, 제도에서 요구하는 그런 문학 정책상의 그 기준선이 있잖아요. 그 기준선에서 탈선해서 좀 자유로울 수 있지 않나, 작중에서. 어? 넌 작중에서는 네가 주인공이 아무리 조총 간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어, 어? 뭐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도쿄에서 유명한 곳에 갈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 그런 걸 배경에 쓸 수 있잖아. 그런 데서 좀 흥미를 느끼고 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육을 해주셨던 생각도 나요. 근데 실제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 답답하고 고립되고 폐쇄된 그 사회에서 글을 쓰다 보면은 일단 작중에 빠져요. 빠져서 자기가 그 작중에 그 등장하는 주인공을 자기라고 생각을 하고 자 뭐 예를 들면 도쿄라면 오늘은 뭐 어디 예를 들면 도쿄 유명한 곳에 도쿄 타워도 가보고 어디도 가보고 신주쿠도 가보고 어디도 가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친구가 그때 다시 남조선물이라고 해서 북한이 그걸 이렇게 잔느를 나눠놨잖아요. 그 남조선물을 선택하는 분이 계셨어요. 한 분 계셨는데 결국은 그분은 그 보위부에 잡혀갔다가 후에 없어졌는데 저는 탈북을 했는가 해서 처음에 왔을 때 그분이 혹시나 왔나 해서 그 대성공사인지 어디서 예, 합동 심사를 받을 때 물어봤어요. 제 친구가 문학을 하다가 없어졌는데 여기 왔는데 혹시 여기 오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했더니 없다고 하시던데 있었으면 제가 방송 활동도 했으니까 만났겠죠. 그분은 그 남조선물을 전문 썼어요. 네. 그러니까 배경이 남조선 대한민국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뭐 북한에서 쓰다 보니까 당연히 대한민국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민주화 운동을 했던 대학생이 뭐 당국의 탄압을 받아서 뭐 어찌어찌 했다가 뭐 죽었다네 어쨌다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분은 보면은 이게 사는 것이 예전에 언젠가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연백군이라고 해서 예. 지금은 연안군 배천군으로 갈려 있잖아요. 그 옆에 청담군이라고 있어요. 네. 아무튼 거기 남한이 가까운 지역에 살았어요. 예, 거기에 간척지 사업소라고 해서 북한 말로는 간석지거든요. 간석지 건설 사업소라고 해서 이게 간척지를 만드는 그런 대기업이 있었어요. 북한의 대기업이죠. 연합기업소거든요. 거기서 일을 하셨는데, 근데 그분이 참 아주 뭐 북한식으로 표현을 하면 교묘하게 한국 소설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 거기에 등장하는 오투라든가 대사 나오는 것이 몽땅 다 한국말 그대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마침 그 연백군 지역의 사람들은 그대로 본토백이들 아직 있어가지고 한국말을 그대로 그 인터네이션이 그대로예요. 그게 네 비슷해요. 그 강화도나 백령도 사람들하고 비슷한 말투거든요. 거기가. 네. 그런지 이상하지. 그래서 그분도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남수선물을 썼는데, 또 하나 그 팁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그 남수선물을 쓰게 된 거는 저한테는 몰래 이야기했는데, 역시 저도 몰래 남한 TV를 봤다고 했잖아요. 그 양반도 자기 집에서 남한 TV를 몰래 본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많이 봤으니까, 그걸 소설에 많이 구현을 하다 보니까 아주 애틋하게 잘 그렸거든요. 근데 늘 비판을 받은 게 뭐냐. 네가 북한에서는 그 작중에서의 애정전이라고 해서 뭐 무슨 연애를 하거나 작중 인물들이 무슨 연애를 하거나 뭐가 이렇게 할 때 절대 삼각관계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고, 네.
한 여자를 놓고 두 남자가 사랑을 한다거나 서로 뭐 이렇게 한다거나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북한은. 그러니까 애정선도 역시 뭐냐면 사회주의 문학의 요구에 맞게 뭐 현장의 노동을 통해서 뭐 좀 그런 원칙이 있어요, 아무튼. 근데 이분이 쓴 거는 되게 애정선이 애틋해요, 진짜. 그야말로 상큼하게 잘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대한 걸 자주 비판을 받았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 말 잘 못해가지고 실수해서 자기 기업소에 있는 그 그때 당시 그 회계를 보던 예, 남편이 없는 분이 계셨어요. 애 데리고 사는. 예. 그분하고 어떻게 정분이 나가지고 예. 근데 둘이 이야기를 하다가 그 여자분이 먼저 자기 남편도 없고 혼자 살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생스러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북한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뭐 이 출입문이 온전치 못하다는 의미에서 어, 뭐 가부침 문짝은 온전치 못하다고 밤낮 사람들이 두들겨가지고 그래서 온전치 못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집에 가면 이렇게 뭔가 이 대상물이 좀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경우는 야 이건 뭐야 가부침 때문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어. 근데 그분이 바로 그 저 같이 정분이 났던 그 회계를 보는 여자분이 아이고 내 팔자도 걔 팔자지 왜 이러냐 난 왜 이렇게 외롭게 살아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요즘 뭐 점쟁이들이 많다는데 뭐 북한에 많아졌잖아요 뭐저 뭐야 고난의 행군 시기에 특히나 점을 본다 무속인들이죠 한마디로 그 시절에 특히 많아지고 하니까 북한 당국도 되게 많이 규제를 많이 하고 해줬는데 어, 정작 간부들이 더 많이 봤어요. 그때 당시에 보면. 자기, 그 간부 와이프님들이, 사모님들이, 와이프들이 뭐 저마다 벽금 내기로 가서 그 무당을 뭐 하시는 분들 데려다가, 집에 데려다가 구슬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자기 남편 출세할 수 있냐, 어쨌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했었는데. 주민들이 본 거는 범죄다 해가지고 잡아가고, 제재를 가고 막 했었는데. 그 여성이 그 우리 친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요즘 점도 많다는데 그좀 나도 한번 점 좀 쳐볼까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좀 가만히나 있지 그걸 또 호응을 해가지고 야 한번 봐봐. 아까도 말했잖아 간부들이 본다고. 그리고 뭐 심지어 그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뭐 평양에서도 본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냥 농담 삼아 진담 삼아 해가지고 위도른들 그러니까 그 거기서 말하는 위도른이라는 거는 김씨를 표현하는 거죠. 김정일이나 김정은의 김일 그때 김정은이었고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말하는 야, 그 위도 어르신께서도 다 그거 보고 정시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뭐, 너도 한번 봐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여자가 결국은 알고 봤더니 보이브이 개였단 말이죠. 담당 보이시더니 인물을 줘가지고, 어, 뭐 일단 그 종업원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동향을 살펴라라는 임무를 주고 있던 여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주기적으로 보고를 해야 돼. 어느 날 몇 시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어느 직장에 누구누구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걸 다 메모했다가 그걸 보이부 그 담당 보이 지도원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이 지도원이 이 양반을 딱 잡아가지고 북한의 그 보이브는요, 그 사람 하나 잡아서 이렇게 했다 하게 되면 자전거 한 대 준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어, 사람 하나 정치범 수용소에 보낸다고 하면, 뭐, 갈매기표라고 해서 북한에서 좀 고급한 자전거, 제비표가 있고 갈매기표가 있는데, 근데 그 갈매기표 자전거를 한 대 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 양반이 한번 보이브에 잡혀갔었어요. 근데 이게 마침 그 친구가 잡혀가지고 도보이브에 이송이 되었거든요. 예. 군에 있다가 도보이브에 이송이 돼요. 결국은 그 혁명화 구역이라고 해서 예. 요독 수용소죠. 관리소. 거기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갔는데 도보이브에 잡혀 있을 때 마침 그 도보이브에 제가 아는 친구가 있었어요. 예. 언젠가 이야기했는데 소꿉 친구였거든요. 네, 그러다 그 친구도 원래 그 검문소 도로를 지키는 보이부 초소라는 곳에서 이기고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다가 애 때, 저도 한참 때. 근데 그때부터 친하게 지내다가 결국은 뭐 제가 사범대학을 다닐 때 이 친구도 위탁 그 간에는 뭐 완전히 그 아버지부터 간부니까 거기 출세 코스를 타고 오는 거예요. 네, 그다음 어느 정도 나이 드니까 거기서 위탁 교육이라고 해서 사범대학을 가서 학력을 따야 돼요. 그래야 출세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위탁교육이라고 사범대 위탁생으로 왔었어요. 예, 와서 그 다음에 사범대 같이 다니고 졸업한 다음에 보위부로 가서 그 다음에 점점 출세해서 도보위부에서 그런 직책에 어, 방탐천지 뭐 방촉천지 뭔지 그런 데서 일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집에 온 거죠. 와서 그 다음에 야 너 작가동맹 있잖아요. 그래서 작가동맹 누구 알아?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건 내 친구야 그랬더니 야 그렇구나. 내 그런 줄 알고 그 친구를 취조할 때 물어봤대요. 어, 너 김지성이라고 아냐? 죽어도 모른다고 하더래요. 어, 그래서 야 참 이놈은 참 지조가 있는 놈이다라고 좀 생각을 했다 하면서 그래서 좀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했대요. 근데 그나마 자기도 김수성의 친구라는 말 못하니까 아무리 보이비 사람이라고 해도 예,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게 했다가 결국은 뭐 어떻게 되니 그랬더니 일단 안 될 것 같다. 워낙에 그 위에서 올라온 자료 자체가 좀 심각하니까 그렇게 또 보고가 됐고 하니까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한 1년이나 2년 정도 관리소에 가야 된다. 거기 형기가 1, 2년에 끝날지 어떻게 될지 그것도 모른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갔어요, 그 친구가. 갔다가 한 2년 만에 왔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우리 친구가 오면은 우리 집에 오면 가끔씩 그 자전거 타고 놀러 오거든요. 그러면 밤새 둘이서 방에서 이야기해서 문학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우리가 그때 교본으로 사무를 쓰셨던 게 결국 뭐냐면 러시아 문학이니까 네. 그다음에 러시아 문학에서 나왔던 작품 이야기 프랑스의 그 단편의 왕이라고 북한에서도 이렇게 평가를 해요. 모파산. 예, 모파산의 단편. 뭐 그다음에 그 우리 그 내부 도서라고 해서 백부 도서라고 해서 작가 동맹 내부에만 있는 그런 내부 도서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 보면은 뭐 일단 일반인들이 공개가 안 돼. 알레산드로 듀마의 뭐 동백꽃 아가씨라든가 예, 그런 것도 안 됐어요. 예. 그 다음에 그 제인의 온도인가요? 바람의 온도 같은 거. 예. 뭐 그런 소설. 그 다음에 그 저 뭐지? 그 해밍웨이 소설도 있고, 예. 누구를 위해 정을 울리는가라든가. 그런 것도 다 보게 했어요. 작가에서는. 예. 뭐 그다음에 뭐 유명 서부전성 이상 없음이던가요? 예, 북한식으로 보내고 그랬으니까 한국에서 어떻게 부르지만 그런 세계적인 그런 예, 그 소설들도 읽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서로 의논도 하고 야 참 그 어느 대목이 좋더라 어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밤샐 줄뭐 밤새면서 이야기했었던 친한 사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잡혔을 때 정말 반올발성이 안 나도 언제 잡혀갈까? 왜 그냥 둘이서 뭐 정말 그 북한에서 말하는 비방중상을 많이 했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물론 거기다 대고 대놓고 우리 뭐 대한민국에서처럼 자유롭게 뭐 김정일이 그 놈이 어쩌고 뭐 이렇게는 이야기 못 하니까 주로 말하면은 뭐 아이고 뭐 그 아버지께서 말이야 뭐 하면서 그 아드님이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하면서 살짝 비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 걸릴까 봐. 2년 만에 왔었어요. 왔는데 우리 사이에 그 신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 문턱을 두들길 때 노크 하는 것이 딴따다단딴딴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만의 그 노크의 방법이 있어요. 그거만 하게 되면 우리 친구다라는 거 알 수 있게. 또 어느 날 예, 직장에 갔다가 낮에 점심시간에 집에서 밥을 먹잖아요. 북한. 집에 들어왔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 거야. 철제. 딴따다단딴딴딴 이렇게. 설마 했죠. 길을 의심했죠. 이거 뭐야? 나 문을 벌컥 열었거든요. 어. 이 선생이야? 그러고서 싹 이오니까 그가 야 친구야 뭐 눈물 흘리면서 내가 이 문턱을 당당하게 넘을 수 있는 것이 참 기쁘다 뭐 이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자기는 거기에 들어가서 그 권경을 지르면서도 너에 대해서 한마디도 발설을 안 했다 그 소리죠. 네. 참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만큼 감격스러웠던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야 어서 들어와 해가지고 들어와서 예. 그다음에 뭐 처음에는 좀 주저주저 하더라고요. 그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는 저는 궁금한 거예요. 북한 주민들도 거기 가본 사람들도 철저하게 그 안에서 있었던 일은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당부를 받기 때문에 겁이 나서 말을 안 하거든요. 음. 후에 저도 잡혀가가지고 체험을 해보니까 그렇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 수감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 뭐 말하는 거 보니까 그냥 자살하려고 목을 매달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예.
뭐 그다음에 그 여독 그 관리소 안에 가서 거기서의 생활에 대한 거는 뭐 후에 구체적으로 야, 나 이거 꼭 소설로 쓰고 싶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어요. 뭐 그 안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언제 한번 시간 낼 때 그 친구한테 들었던 그 여독 수용소 안에서 있었던 스토리, 히스토리들. 야, 정말 그 눈물 나고 좀 어찌 보면 좀 우스꽝스러운 것도 있고 예, 많은데 한번 다음 시간이라도 그걸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도 뭐 처음에 좀 어둡게 시작했다가 막상 이렇게 또 여러분들하고 대화가 된다 하니까 예,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좀 북한 문단에 대한 이야기 예, 조금씩 해봤습니다. 네. 감사했고요. 좀 그러다 보니까 한 40분 이야기 했네요. 감사합니다. 용기 낼게요. 네. 그리고 좀 앞을 다시는 분들 제발 좀 이쁘게 봐주십시오. 네. 뭐 모든 잘못을 시인을 했고 네. 뭐 지금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김주성입니다. 네. 희망을 잃지 않고 지금 현재 카드값도 못 내고 미납이 돼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정말 이렇게 단돈 10,000원이 귀하다 하는 것을 느꼈을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네. 뭐 일단 그런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제발 저는 14일 날 다시 검사를 하는데 다른 일이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용기 내서 다시 영상 앞에 여러분들에게 네, 서겠습니다. 그 사이 주저주저 하면서 한 열흘 동안 용기를 못 냈던 김주성 욕해 주십시오. 네, 참, 하여튼 지금 가장 보고 싶은 게 진짜 북에 있는 아들들이네요. 그 아들이 하나라도 옆에 있었으면 제가 얼마나 힘이 될까. 뭐 딸내미는 아직 어리니까 그런데 마음의 위로를 삼을 수 있는데 하여튼 힘든 상황에서 누가 옆에서 예, 그 지팡이 역할을 해주는 예, 제 지팡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예, 자식이 있으면서도 예, 헤어지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조만간 자주자주 영상에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힘이 생깁니다. 네. 마치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 앞에 앉아 계시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그 여러분들의 모습들, 예, 구독자분들의 모습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서 힘이 되네요. 많이 응원해주십시오. 용기 내서 네, 힘차게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절대로 이상한 생각을 하지 않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네, 또 뵙겠습니다. 김수영이었습니다.